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보도를 두고 며칠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데 이어서 KBS도 지난 9월 10일에 가졌던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인터뷰 전문 그리고 당시 KBS의 보도 내용을 모두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이 KBS 해당 취재진들이 검찰의 시각에 너무 동화돼 있다. 그래서 이 김경록 씨는 물론이고 정경심 교수, 심지어 조국 교수, 조국 장관까지 범죄 혐의가 짙은 것으로 예단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기사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해당 보도를 보면 정세배, 한우리 이 두 명의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9월 11일자 보도입니다.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 정경심 오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고요. 한우리 기자의 기사 제목은 모른다던 투자처 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가치 문의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리포트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운용에도 깊이 관여를 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 전날에 한우리 기자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그 보도의 내 제목은 이렇습니다. 투자처 모른다던 조국, 정경심, 회의 참석, 경영 지시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출처는 검찰입니다. 검찰 발로 이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WFM의 경영진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해놓고 다음날 보도된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 김경록 차장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본인들의 보도를 보강해 줄 만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쓴 거죠. 이런 인터뷰 왜곡은 편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9월 11일에 정세배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이 김경록 씨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무튼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라고 정경심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기자가 오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 줬을 뿐 펀드 운영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근데 실제 녹취록을 보면 인터뷰 녹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친척이 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중에 특히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친척이라는 거는 지금 알려진 것 바대로라면 그 오촌 조카죠. 오촌 조카의 제안을 받고 정경심 교수가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였던 겁니다. 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이 김경록 차장하고 상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싹 빠졌죠. 자, 그래서 제가 KBS 기자의 입장에서 이 녹취록만 가지고 달리 다른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 그 예시를 한번 삼아서 한번 리포트를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코링크 투자 망설여. 조 장관은 아무것도 몰라. 앵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금융자산을 관리해온 김모 씨가 KBS 취재진을 만나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 전반을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펀드 운용은 물론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해왔다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정 교수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직접 투자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물색하던 중 정 교수가 먼 친척으로부터 코링크 PE를 추천받아 이때부터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위공직자 되신 이후에 그 규정에 맞게끔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코링크가 나타났던 거지 특별히 코링크라는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자산 관리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정 교수는 처음에 코링크 투자에 망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척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코링크 외에 다른 간접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한 적이 있다고 김 씨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 운용은 물론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증언은 정반대였습니다. 본인이 이 회사랑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아마 그런 말씀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놔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 장관 또한 투자처는 물론 정 교수의 금융자산 운용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김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단 한 차례나 투자나 금융,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의 자금이 들어간 사모펀드 코링크와 이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정 교수가 개입했는지 또 조 장관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캐베수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인터뷰 내용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한 명의 핵심 당사자를 두고 아주 길게 기자 2명이 동시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터뷰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 책무죠. 그리고 특히나 검찰발 소스가 아무리 공신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일방의 이해 당사자가 된 마당이니까. 그러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보강하는 내용만 보도할 게 아니고 그 반대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주장에 대해서도 충실히 보도해야 되는 거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기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자들이 출입처 제도 하에서 취재원을 대할 때 원칙으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KBS 기자들이 불가원만 하지 말고 불가근도 하기를 바랍니다.